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맞벌이 33살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2살 딸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병치레가 많아서 제가 회사를 그만 다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6시 반이고 집에 도착하면 7시인데 그때부터 전 아이의 모든 케어와 살림을 해야 하니 늘 전쟁입니다. 남편은 밤 10시쯤 퇴근을 해서 들어오는데 결론은 일과 육아까지 어쩔 수 없이 제가 독박을 쓰고 있네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그러니 불만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대량 난감이었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봐주시러 오실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일을 하시게 되면서 못 오시니 이젠 제가 정말 회사를 간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에게 미리 기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했는지 다음날 바로 전화와서는 말로만 어쩌냐고 걱정하시길래 아무래도 이번 말일까지는 정말 회사 간다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 끊고 1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맞벌이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면서 앞으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픽업을 해줄 테니 저녁에 시댁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시네요. 사실 시댁은 저희 집이랑 10분 거리에 사시는데 저 임신한 사실을 아신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아이는 못 봐주니 절대 맡길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이 봐달라는 소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직접 봐주신다고 하니 너무 반갑고 감사했는데 아이 봐주는 대신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오후 4시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7시까지 봐주시면서 100만 원을 요구하셨고 또 매달 드렸던 용돈 20만 원까지 포함해 총 120만 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면 돈은 드릴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실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저희 사정을 시댁에 이야기하고는 결론은 100만 원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 봐주신다면 제가 회사를 관둬야 할 상황이니 아이가 클 때까지만 그냥 용돈 드린다 생각하며 제 마음이라도 편하자는 생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뭐 그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 하겠지만 저희 지금 월세 살고 있고 저희 부부 둘이 합해 월 5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전세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식당을 하신다며 저희 남편에게 전세금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가 다 날린 상태로 지금은 시부모님이나 우리나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서부터 제가 퇴근 후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들은 저보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십니다. 저야 당연히 먹고 가면 좋겠지만 그 이후 밥 먹은 뒷정리는 모두 제 몫이다 보니 정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시부모님들은 남편을 매일 시댁으로 불러 저녁을 먹이시고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저희를 잡아놓았다가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 전 너무너무 힘들었던지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와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서 죽다 살아난 걸 시부모님들은 직접 보시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는 그 이후에도 밥 먹은 뒷정리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키셨고 나중엔 그 늦은 시간에 시댁 뒷청소까지 시키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더 이상은 저도 안 되겠다 싶어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젠 아이만 시댁에서 데리고 나와 저희 집으로 갔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애 보느냐 고생하고 있는데 애만 데리고 가서 시어머니가 엄청 서운해서 우신다며 바로 가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동무라도 하고 집안 뒷정리를 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전 지금도 대상포진 후유증 때문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늙은 네 시어머니보다 더 힘들겠냐면서 내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꼭 들렸다가 늦게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 후 시댁에 가서 저녁 식사 후 뒷정리하고 바로 집에 가려고 나섰는데 시어머니는 파김치를 만들겠다면서 재료를 거실에 노릇노릇이고는 저보고 도와달라고 붙잡으셨습니다. 시아버지 옆에서 저에게 눈치 주면서 시어머니를 도우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파김치가 끝나갈 때쯤 남편이 퇴근했고 시어머니 저보고 남편 밥 차려주라고 해서 남편 저녁 챙겨주고 부엌 뒷정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 저보고 파김치 2통을 시댁 김치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해서 남편 보고 넣어달라고 하고 전 기운이 없어 의자에 잠시 앉았더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지금 퇴근하고 이제 한숨 돌리고 앉아 쉬는데 일 시킨다면서 저보고 가져다 넣으라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 역시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지금 시댁 가서 죽을 힘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저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도 6시 반 퇴근해서 지금까지 한숨도 못 쉬고 도와드렸는데 이 정도쯤은 남편도 해도 되는 일 같아서 시켰는데 이렇게 역정을 낼 줄 몰랐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런 살림과 육아는 옛날부터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거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거라며 앞으로 힘들게 일하고 온 본인 아들 시키는 꼴은 2번 다시 못 본다며 저보고 더욱 부지런해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남편은 회사에 다니지만 대출금으로 다 나가서 집에 가져오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 결론은 살림과 육아쯤은 같이 해도 된다고 농담처럼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제가 본인 아들 무시한다면서 온갖 신경질과 짜증을 내며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가라면서 저보고 저희 차 안에 김치통을 가져다 넣으라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차에 넣으려고 김치통 집어드니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며느리인 저보고 가져다 넣으라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을 우습게 알고 남편을 얕본다면서 저 같은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지금 이 파김치통을 제가 차 안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내일부턴 아이를 봐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며느리만 부려먹고 골탕 먹이려는 시어머니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남편 보고 가져다 넣으라고 다시 시켰더니 갑자기 저보고 앞으로는 시댁에 오지도 말고 애도 맡기지 말라며 화를 엄청 내십니다. 애 봐준다는 그 명목으로 오로지 며느리만 부려먹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저도 기분이 나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무슨 년 하시면서 호래미 아래에서 배운 것 없이 대바르져가지고는 지 시애비 보기를 우습게 한다면서 저희 친정엄마 욕을 막 하시길래 너무 화가 나 저도 모르게 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다 쏟아버리고 우리 부모님 욕 한 번 더 하면 그땐 시어머니고 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평소 고분고분하던 제가 180도 달라지니 시부모님들은 의외로 저한테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고는 넋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안 봐주겠다고 협박하면 제가 다시 본인들에게 고분고분해질 줄 알았나 봅니다. 다음날 회사엔 오늘 집에 일이 생겨 하러 쉬겠다고 말씀드리고 조만간 사직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오늘 회사 그만뒀다고 알렸더니 바로 시어머니 전화 와서는 대뜸 회사를 왜 본인들 허락 없이 그만뒀냐고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두는데 왜 시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준다고 해서 시아버지께서 어제 경비 일을 그만두고 오셨답니다. 그러니 저보고 회사 그만두지 말고 다시 아이 시댁에 맡기라고 하시기에 이미 회사는 그만뒀고 앞으로 전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책임감도 없이 늙은 부모를 버리냐고 하길래 저를 언제 자식 취급해 주셨다고 부모라고 하시냐고 했더니 제가 시집 오는 그 순간부터 언제나 딸처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 그 소리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전 며느리였지 딸이 아니니 착각하시지 말고 또 이제 며느리 노릇조차 안 할 거니까 두 분 인생은 두 분이 알아서 사시고 절대 저희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세금 털어간 걸로도 모자라 자식 등골 더 빼드실 게 남았냐고 막말을 좀 퍼부어줬더니 본인들이 의지할 사람이 이제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고 저희가 앞으로 생활비 안 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으니 앞으로 학가를 해서 생활비도 아끼고 서로 돕고 살자고 하십니다. 이분들의 성향을 뻔히 아는데 며느리를 바보로 아시는지 이젠 불쌍한 척까지 하시며 아주 생쇼를 하시네요.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면서 잡혀먹일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시어머니께 학가까지 생각해 놓으셨으면 며느리 마음이라도 헤아리거나 편하게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 본인은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도와줬고 배려했는데 왜 모르는 척 하냐면서 저보고 서운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댁에 학가하면 남편 월급 반 이상이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곳에 쓰여지는데 그럼 제 월급으로 시부모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끔찍해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월세를 빼서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고 또 남편 보고도 친정으로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말 거면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더니
그새 또 시어머니께 고자질을 했는지 본인 아들 처가살이는 죽어도 안 된다면서 저희 보고 차라리 시댁으로 돌아오면 앞으로는 제가 마음 편하게 회사 다닐 수 있도록 시어머니 본인이 살림도 다 하시고 아이도 봐주겠다는 이빨린 거짓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이 실체와 본성을 봤는데 제가 거길 왜 들어가나요? 또 저희 부부가 돈 안 보내주면 본인들은 능력도 없고 빚까지 많아서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전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죽던 살던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뭘 해준 게 있어야 저도 노력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전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나이만 먹었지 참 현명하지 못한 게 대접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대접해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